목회데이터 연구소가 한국교회 여교역자의 현실을 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성경을 만화로 그려 해설해주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선교단체 복음의 전함이 전 세계인들이 오가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대형 복음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등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법안을 철회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열방과 함께하는 기도운동인 다니엘 기도회에 33곳의 협력교회가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는 1955년부터 여성 목사 안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현재 한국교회 여교역자의 현실을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조명했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여성 목사는 1955년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으로 안수를 받은 전밀라 목사입니다. 이후 예장통합과 백석, 한국기독교장로회 등에서는 여성 목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첫 여성 목사 안수 이후 70년이 지난 현재 여성 목회자들의 현실은 어떨까? 20년 이상 사역을 한 배은주 전도사는 교회 안에 여전히 여성을 차별하는 인식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네, 교회 안에 여성 차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했고 또 주변에서도 많이 봤고요. 네. 또한 사역자의 성별에 따라 교회가 요구하는 사역이 다른 경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강단의 어떤 설교라든지 또 아니면 찬양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배제되는 그런 경향들도 있는 것 같고, 영아부나 유치부와 같이 아이가 어린 부서일수록 여성 사역자를 오히려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제3차 목회데이터 포럼을 개최해 여교역자를 향한 목회자 인식을 살펴봤습니다. 전국 목회자 5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목회자 10명 중 8명이 한국교회 안에 여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교회의 주요 의사결정은 남성들이 맡고 있다. 교회에서 여성이 할 일과 남성이 할 일은 구분되어 있다는 항목엔 60%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교회 안 남녀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남성 목사들의 의식 전환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여성 목사 안수 허용, 남성 성도들의 의식 전환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남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역자들이 가진 인식부터 전환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제도적인 그런 개선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이런 의견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교단과 교육기관 차원의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여성 목회자들이나 남성 목회자들이나 똑같이 이런 양성평등한 문화에 대해서 배워가는 그런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좀 노회나 이런 교단에서 이런 교육들을 제공하는 그런 틀이 있어야 되고, 특히 신학교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밖에 성별에 따라 사역을 구분하는 것을 적성 차이로 볼 것인지 성차별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헌입니다. 방학 기간 자녀들과 함께하기 좋은 전시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경은 주로 설교나 책을 통해 읽고 듣는 방법으로 접하셨을 텐데요. 만화로 성경의 이야기를 전하는 성경 만화 예술전이 열렸습니다. 그림을 그린 작가가 직접 해설해주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됐는데요. 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시장. 지난 17일부터 성경 만화 예술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해설을 듣는 사람들은 성경 속 이야기에 푹 빠집니다. 곤고한 인생이잖아요. 네. 그런 우리 힘듦을 하나님이 사실 다 아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손을 뻗쳐주신 사건이 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더 가스펠이라는 느낌으로 저는 이 작품을 그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석용욱 작가가 묵상 그림으로, 이무현 작가가 만화로 성경을 알리고 기독 문화의 장을 더욱 넓히기 위해 열렸습니다. 기독 콘텐츠인으로 동시대를 활동해온 두 작가는 기존 활자로만 접해오던 성경을 그림과 해설로 생생히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분들한테 다 추천을 하고 싶고요. 저희의 그림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성경 자체가 모든 연령대가 다 읽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분들이 글자로만 봐오던 성경을
눈으로 보고 느끼시고 소위 말하는 4DX처럼 입체적으로 즐기실 수 있는 풍성하게 성경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구약을 해설한 성용욱 작가의 그림엔 항상 큰 손이 등장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모습을 큰 손으로 형상화해 구약 파트를 압축했습니다. 이무연 작가는 19점의 작품을 통해 초대교회와 바울의 선교 여정, 선교사로부터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역사까지 3개의 파트로 구성해 해설합니다. 이 작가는 2000년을 거쳐 전해진 복음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그런 역사를 잘 인식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자녀와 함께 현장을 찾은 방문객은 성경을 한층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재밌었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림 한 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제가 만난 하나님이 맞구나라는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됐고 방학 동안에 꼭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긴 이야기를 하나의 그림으로 압축시켜서 정말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되게 좋았고 전시회는 오는 3월 1일까지 인천 주사랑 기독교 백화점에서 열리며 전체 37점의 작품 해설은 사전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 장들과 연결이 좀 돼서 더 많은 성도분들한테 다가가서 이런 문화적인 사역들이 있고 기독교인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 콘텐츠들이 있다라는 걸 좀 더 많이 알리고 싶은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한편 기독작가 이인전은 교회와 기관단체에 찾아가는 전시회로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를 전파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하루에도 세계 각국에서 수십만 명이 찾는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예수를 알리는 복음 광고가 게재됐습니다. 예수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괜찮다는 메시지를 담은 이 광고는 한 한인 선교단체를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선보이게 됐습니다. 보도에 뉴욕지사 김은교 PD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선교단체 복음의 전함이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에 대형 복음 광고를 게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월요일 타임스퀘어 49가에는 It's okay with Jesus라는 영어 문구와 함께 여성 모델을 활용한 복음 광고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이 복음 광고 앞에서 복음의 전함 관계자들과 목사님들은 광고 게재를 기념하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복음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타임스퀘어에서 복음 광고를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매년 1억 3천만 명이 오가는 이곳에 정말 많은 광고가 있는데 예수를 알리고 복음을 알리는 광고는 없더라고요. 누군가는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해 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광고로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광고는 맨하튼 49번가와 7번 애비뉴가 만나는 지점에 설치되어 있어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 10월 설립된 기독교 비영리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은 2016년 12월 맨하튼 5개 광고를 시작으로 태국 방콕, 호주 시드니, 뉴질랜드 오클랜드, 그리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등 세계 주요 도시의 다양한 언어로 복음 광고를 게재해 왔습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김은교입니다. 지난 25일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등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 단체들이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합법화하는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법안을 즉시 철회하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8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성별과 연령, 국적과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동성애 반대 국민연합 측은 유니버설 디자인 중 하나가 성중립 화장실이라며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게 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열방과 함께하는 기도운동인 다니엘 기도회에 33곳의 협력교회가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측은 서울 오륜교회에서 2025 다니엘 기도회 협력교회 컨퍼런스와 협약식을 열고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400여 명의 목회자들과 함께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다니엘 기도회 협력교회는 해외 40개 교회를 포함해 526개 교회로 확대됐습니다. 협력교회는 전국 각 지역의 거점 교회가 돼 기도회 기간 전후로 지역 교회들에게 다니엘 기도회의 취지를 알리고 연합의 장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편 올해로 28주년을 맞이한 다니엘 기도회는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오륜교회와 각 교회 현장에서 인터넷 생중계로 참여하는 기도회로 지난해 기준 총 111개 국가에서 16,000여 교회가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 YMCA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총회와 100주년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이성윤 국회의원을 비롯해 청소년과 시민사회, 종교계와 정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 10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YMCA 운동의 정체성과 역할을 되새기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나갈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지나온 100년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100년을 향해서 우리의 비전과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또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모든 분들 앞에서 다짐하는 이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다. 김종기 이사장은 이어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시민평화센터를 설립해 지역사회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평화훈련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평화를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주 YMCA는 현재 청소년 운동과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 아동 돌봄과 민주시민 교육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 1,500여 명의 회원과 함께 전북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NGO 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통전적 사회복지에 앞장서온 한국기독교장로회 복지재단에 신임 이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제10대 이사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증평교회 보경규 목사는 복지선교에 모형되신 예수님을 따라 열심으로 섬기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올해는 법인 설립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재단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한기장 복지재단은 오늘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 되고자 합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붙고 싸매고 돌보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지 선교의 모형이라고 믿습니다. 이어진 복지선교 포럼에선 지난 30년을 회고하고 다가올 30년을 바라보며 복지와 선교, 교회 등 각 분야별 선교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올해로 법인 설립 30주년을 맞은 한기장 복지재단은 지난 30년간 전국에 120여 개의 시설을 설립했고 3천여 명의 종사자들과 함께 노숙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섬겨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3개월간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종결하며 헌법재판소가 26일부터 수기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헌재는 이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일정과 시간, 장소를 비공개로 한 평일을 열 예정입니다. 재판관들의 회의실에는 도청과 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되며 헌재에서 매일 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고 재판관들에 대한 밀착 경호도 이뤄지는 등 철통 보안 속에 평의가 진행됩니다. 헌재는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금요일에 선고했는데 선고 전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그간의 갈등을 매듭짓는 의미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 8천여 명으로 1년 새 8천 명가량 늘며 2015년 이후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했습니다. 26일 통계청의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 증가했습니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15년 약 43만 명에서 2016년 3만여 명이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8년 연속 급감했습니다. 1년을 넘긴 의정 갈등이 3월 개강을 앞두고 중대 분기점에 놓였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대 학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의대생들이 3월에 복귀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릴 여지가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이 부총리가 비공식적으로 의협의 정원 동결을 제안했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진정성 없는 언론 플레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당사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의대생 등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당장 내년 정원보다 의대 교육 여건이 잘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직장인 우울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 1위가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직장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은 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에서 정신건강검진을 받은 19세에서 65세 직장인 12,541명을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 문제와 금전 문제 등 7가지 주요 일상 스트레스 요인 중 우울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직장 문제였고 다음으로 매너리즘과 가족관계, 대인관계 순이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이 전쟁 지원 대가로 요구한 우크라이나 광물 개발 지분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 과정에서 최대 변수로 부상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정이 현지 시간으로 오는 28일 양국 정상에 의해 공식 서명됩니다. 경제 협정을 통한 파트너십을 사실상의 안전 보장으로 간주하는 쪽으로 뜻을 모으며 최종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벼랑 끝에 몰린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합의를 강요당했다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이번 협정이 1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 독일에 배상금을 부과한 베르사유 조약보다 더 심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로 등장한 후 유럽 정치에까지 개입한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사업에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말 기준 유럽에선 전기차 판매량이 1년 전보다 30% 넘게 급증했지만 테슬라 판매량은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유럽 주요국에서 판매가 저조했습니다. 독일에선 2021년 7월 이후, 프랑스에선 2022년 8월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26일 기준 테슬라의 주가는 밤사이 8%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처럼 판매량이 곤두박질한 것은 머스크의 유럽 정치 개입에 대한 반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머스크는 독일 총선을 앞두고 극우 정당 AfD와의 대담을 자신의 소셜미디어로 생중계하는 등 극우 정당을 지지했고 영국 현 총리에 대해선 국가적 수치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박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괴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콩고 북서부 지역에서 치명적인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아프리카 사무소가 발표한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400건 넘게 감염 사례가 보고됐고 50명 넘게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검체를 조사한 결과 에볼라는 이번 발병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며 감염병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5일 구리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미국의 구리 산업은 철강 또 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행위자들에 의해 파괴됐다며 미국의 구리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관세 부과의 가능성을 놓고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관련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연간 국내 구리 수요의 45%에 해당하는 80만 톤의 재련된 구리를 수입하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5억 7천만 달러 규모의 구리 제품을 미국에 수출한 바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국외 스모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3일절인 주말과 휴일에도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2도, 강릉 1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6도, 광주 15도, 부산은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 결과 목회자 10명 중 8명은 여전히 한국교회의 여성 사역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를 개선할 방안으로 의식 전환은 물론 양성평등 교육과 여성 사역자 할당제 등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는데요. 여성 사역자에 대한 유리천장이 사라지고 다양과 합리를 갖춘 한국교회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